오돌도돌한 이 인맥이 그대로 만져집니다. 진짜 식물 같아요. 괴부리끼도 고사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우선 저희 아피스토 TV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진심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꼭 필요한 정보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넘긴 기념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소소한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식물책들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 거의 다 샀습니다. 식물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식물 키우는 법에 대해서 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시지만 책만이 주는 또 매력이 있죠. 책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유튜브에서 또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책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물 관련된 책들을 찾으시는 것 같고요. 식물 책들이 좀 많이 없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식물 좋아하는 취미인들한테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만큼 책을 고르는데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제가 미리 훑어보고 소개해드릴 만한 책들은 뭐가 있을지 고민을 해봤어요. 다른 성격의 책들 위주로, 다른 구성 또는 다른 주제, 이런 책들 위주로 제가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산 책들도 있고요, 예전에 사둔 책들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꽃보다 아름다운 고사리의 세계라는 고사리 관련 책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책들 위주로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 소개해드릴게요. 내돈내산 책들입니다. 한 번 더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없는 채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정가도 65,000원짜리 책이고요.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도 한 800페이지 가량 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고사리에 관련된 책들이 없고요.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 고사리 도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500종류의 고사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굉장한 책입니다. 아직까지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 앞부분 보면은 고사리의 일반적인 이제 형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고사리 종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사진과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식물들 궁금할 때 펴봐요. 어떤 이름인지 사진과 함께 고사리의 학명, 간단한 특징, 잎의 형태, 어디에서 사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몰랐던 고사리과들이 많았다는 거죠. 요즘 정글 플랜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셀레지넬라 운시나타라는 종이 있어요. 요즘 많이들 키우는 종인데 얘도 고사리과예요. 고사리과 중에서 부처손에 속해 있는 고사리였더라고요. 그리고 덩굴 공작 부처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물은 셀레지넬라 픽타라는 종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종인데, 이게 한 2, 3년 전만 해도 나무처럼 거의 한 중품 정도 되는 식물을 유통이 됐었어요. 최근에는 거의 씨가 말라서 유통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손바닥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잎이 개인 분양이 되고 있는 걸 봤는데, 덩굴 공작 부처손이라는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몰랐던 것 중에 속새, 물가에서 자라는 이 속새도 고사리입니다. 박지란도 난과가 아니고요, 박진한 속 고사리과입니다. 근데 사실 박지란은 조금 유출을 해보면 고사리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자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마 이건 정말 모르실 거예요. 생이가래과가 있어요. 부상수초라고 알고 있는 이 생이가래 고사리입니다. 얘네들도 포자번식을 한다고 해요. 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비해 두시고 궁금할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내가 키우고 있는 고사리 이름은 뭔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끼책이에요. 제가 고사리랑 이끼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른 식물보다 고사리와 이끼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도감들은 꼭 필요한 책이거든요. 이끼는 보고 있어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이 파도꼬리 이끼와 큰 꼬리 이끼, 사실 잘 구별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이끼들, 이런 소리끼, 향나무 소리끼, 진짜 향나무 같이 생겼어요. 괴불이끼라고 있죠. 제주도에서 자라는 괴불이끼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괴불이끼도 고사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태식물 관찰도 가면은 괴부리끼가 없더라고요. 302종의 한국에 자생하는 이끼들이 수록되어 있는 도감이고요. 값은 2만원입니다. 이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하나쯤 구비해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식물 인테리어라는 책인데요, 원체는 어반정글이에요. 우리나라의 관적식물 인기가 시작이 될 무렵에 해외에서는 어반정글 블로거라는 사이트에서 관엽식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집을 소개하는 유명한 블로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사람들의 식물 인테리어를 소개한 국내 번역
번역된 책인데요. 이때만 해도 몬스테라만 해도 굉장히 갖고 싶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게 2018년도니까요. 몬스테라가 그렇게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이 식물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인테리어를 보면서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근데 어떻게 키울 수 있지? 하는 식물들. 대표적인 거 칼라데라 오르비폴리아. 처음에 진짜 이 식물 사진으로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요즘에는 화원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이지만 2, 3년 전만 해도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었어요. 저도 키우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습도 관리만 잘하면 멋진 인맥을 보여주는 그런 식물이죠. 지금은 무늬 식물들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몬스테라도 무늬 정도를 찾는 취미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몬스테라가 열대식물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잘 연출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식물이 아닐까 싶어요. 찢어진 잎에 대한 동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친근한 식물이 됐죠. 이런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고 와, 집에서 꾸며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더 이상 이런 인테리어 사진들이 새롭지가 않습니다. 어반정글 블로거스라는 이 사이트가 관엽식물 취미생활의 도화선이 돼서 최근에 이런 인테리어 열대식물들을 국내에서도 키우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은 원서인데요. 제가 관엽식물 한참 관심이 있을 때 국내에 그렇게 책이 많지 않아서 서점에 갔더니 관엽식물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식물들 보는 재미로 샀었는데 실내 식물도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번역된 걸로 볼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책이 하드커버로 보기가 편리하게 나왔어요. 앞부분에는 식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로 인테리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뒷부분은 식물 키우는 법, 어떤 식물들은 어떤 조건에서 키워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채광이라든지 온도, 이 식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식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정리를 해줬고요. 해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줬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최근에 나온 책들보다 예전에 나온 책들이 도움이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2012년에 나온 책입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책인데 일본 책이에요. 확실히 일본이 실용서 강국입니다. 깨알 같은 그 정보들을 밀도 있게 짜여진 구성으로 잘 만들어내요. 관엽식물 가이드 155, 155종의 관엽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요. 여기 소개된 식물들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식물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열대식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인테리어는 지금 참고할 게 없어요. 왜냐면 식물로 인테리어 잘하는 분들 우리나라에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고 어떻게 키워야지 되는지가 직관적으로 보여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짜여진 책이에요. 스파티필름 이름이 있고 물주기, 비료, 병해충, 번식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각 월별로 빛은 어떻게 줘야지 되고, 물은 계절별로 어떻게 줘야지 되고, 비료는 언제 줘야지 되고, 번식할 때 좋은 계절, 월동, 온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지 일러스트로 보여주고 있고요. 번식법까지 이 2페이지 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명료하죠? 예쁘고 화려한 책들도 많은데 실용서는 가장 실용서다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 안에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값은 19,000원이네요. 이 책 제목은 필로덴드론이고요. 2015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목은 필로덴드론이지만 남미 열대식물의 이주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몬스테라나 필로덴드론 같은 남미 식물들이 어떻게 유럽이나 북미로 넘어와서 지금의 우리의 가정에 하나씩 키우고 있는 관엽식물이 됐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남미의 열대식물들은 16세기부터 문명사회에 넘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처음은 유럽이 남미를 식민 지배하면서 식물학자들이 표본 조사를 위해서 식물들을 가지고 오게 된 그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열대의 식물들이 유럽과 북미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 열대식물에 열광을 하는 이유도 이국적인 분위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열대식물의 잎의 이국적인 모습들을 보고 영감을 많이 얻었던 모양이죠. 예술과 이렇게 다양한 문화의 열대식물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창작을 하기 시작하죠. 건축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은 건물을 설계할 때 모던한 인테리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물을 하나의 장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장식으로서 시작을 했던
것이 본격적으로 일반인들이 관엽식물로 키우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있어요. 예술에 어떤 식으로 이 열대식물들이 영감을 주었는지, 건축, 미술, 패션, 디자인, 다양한 장르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몬스테라가 좀 많아요. 확실히 이게 몬스테라가 주는 이국적인 이미지가 서양에서도 인상 깊었나 봐요. 앙리 마티즈의 그림도 보면은 배경에 몬스테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표지는 안스리움 리갈레를 표지로 사용을 했어요. 안스리움 리갈레도 이걸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식물입니다. 익숙하지만 구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식물이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싸죠. 이 책이 참 매력이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은 안스리움 리갈레의 인맥의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요철 처리를 했어요. 코팅 자체는 안스리움의 벨벳 느낌을 느낄 수 있게 부들부들한 느낌의 코팅을 했고, 인맥 하나하나를 다 손끝으로 느낄 수 있게 처리를 했어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뒤쪽까지도 다 이렇게 살아있어요. 오돌도돌하게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진짜 식물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사실 이 표지 때문에 책을 샀거든요. 이게 또 책만이 갖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물성, 만지면서 느낄 수 있는 촉각을 자극하는 멋진 책입니다. 평소에 갖고 있었던 책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는 정보들이 워낙 넘쳐나서요. 유튜브에서 저도 찾을 때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정확한 정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책은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고 내용을 검증을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책은 목차가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찾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책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